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중개사가 원룸 임대차를 중개할 때 건물 시세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자, 이런 문제인데, 공인중개사가 원룸 임대차를 중개할 때는 그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설명할 의무는 있죠. 근데 건물 시세를 설명할 의무는 법령상은 일단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제 대법원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알려주라고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를 언급할 수밖에 없고, 시세를 언급하게 되면 결국은 그릇된 정보를 주지 않아야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그릇된 정보를 줘서 실수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또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시세를 설명할 의무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시세를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때 그릇된 정보를 주면 안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통 이런 시세와 관련되는 설명을 했을 때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는 판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2025년 8월 6일자 법률신문 한 달 전쯤에 나왔는데, 이 신문에 나온 판결이에요. 이례적으로 중개사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입니다. 1심에서는 중개사의 책임을 인정했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론을 제가 여기 밑에 써놨어요. 한번 볼게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1조 1항에 보면은 중개사가 확인 설명해야 될 걸 써놨어요. 거기에 권리관계라든가 거래 예정 금액 이런 건 쓰게 돼 있지만, 시세를 설명하거나 확인하라 이런 없어요. 이런 거는. 그래서 시세를 설명하는 거는 법령상 의무는 아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대법원 이 판결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다가구 주택의 일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에는, 자, 임차 의뢰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보증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 주택의 권리관계 등을 자료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시세를 어느 정도 알려줘야 되는 건데,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도 좀 알려줘야 되고, 다가구 주택이라는 거는 그 전체가 경매에 들어가죠. 매각된다고 하면 또 매각도 전체가 되는 거고, 경매도 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알려줘야 됩니다. 후순위인 경우에는 선순위 임차인들이 보증금 다 갖고 난 다음에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몰랐다간 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은 중개대상물의 가치와 또 관련되기 때문에 시세를 설명할 수밖에 없고, 결국 신의칙상 그릇된 정보 제공 금지 의무와 연결됩니다. 공인중개사가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면, 또는 매매 당사자 이런 사람들한테 중개 의뢰인한테 피해를 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면 일단 안 돼요. 시세를 알려줄 때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공인중개사가 감정평가사는 또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시세를 또 알 수도 없어요. 이런 딜레마들이 있죠. 자, 시세를 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 시세가 그릇된 정보가 아니어야 된다. 중개사가 설명한 시세가 이후 경매 절차에서 감정가와 현저히 차이를 보인 경우에 중개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다수입니다. 여기 판결 써놨지만, 자, 그런데 이 사건은 좀 다른 판결이다 라고 이해된다, 이렇게 해놨죠. 자, 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8809 판결로서 이게 이제 항소심 사건인데요. 1심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보증금이 1억 2천인데 25% 책임을 물어서 3천만 원을 인정을 해요. 근데 2심에서는 책임이 없다.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없다. 자, 이런 판결을 하였는데, 여기 이제 대부분에 올라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임차인 A가 있었고 임대인 C가 있었습니다. 이 봉천동에서 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분이었는데, 다가구 임대차를 하면서 보증금 1억 2천만 원으로 했고요. 계약기간 2년이었습니다. 그래서 A가 인도 전입신고 확정인차를 받았어요. 자, 이때 이제 공인중개사 B가 중개를 했던 거죠. 중개를 하면서 그 권리관계에다 뭘 써놨냐면, 건물 시가는 약 40억 원 이렇게 써놨어요. 선순위 보증금 약 12억 원. 이거 다 맞아요. 선순위 보증금 12억 맞더라고요. 11억 얼마인데 대충 해서 요거를 구체적으로 쓰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맞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선순위 근저당권자도 존재했는데
한 뭐 15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다 맞습니다. 제대로 기재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건물 시가 40억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 감정평가액에서 21억 6천 정도 나왔던 거예요. 많이 차이 나죠. 보통 이런 사안에서는 중개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이 좀 있었죠. 요 중앙지법 다른 판결에서 보듯이. 자,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1심에서는 중개사 책임을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런 판결을 선고한 거죠. 기본적으로 시세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가 설명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사안에서 특히 계약 당시에 건물 시가 40억 썼는데 실제 39억의 시세가 39억 이상의 시세가 형성된 사례가 이 자료로 제출된 것 같더라고요, 법원에. 그러다 보니까 신직상 그릇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 뭐 판결을 제가 이제 자세히 보지는 못했고 신문에 나온 정도만 봤는데 좀 자세하게 나오긴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일단은 다가구 주택 같은 거를 중개하실 때 뭐 선순위 근저당권 이건 당연히 써야 되죠. 그 다음에 선순위 보증금도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이런 시가 문제는 약간의 유동성이 있는 상황이 되었다. 다만 이건 이제 함부로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주변의 시세를 정확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안에서 중개사가 책임졌었지만 1심에서는 2심에서 중개사가 빠져나간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유사한 건물이 39억 이상의 매각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2심에서 중개사의 책임이 없다라고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공인중개사분들이 원룸 같은 거 다가구를 임대 중개할 때는 건물 시세에 대해서 좀 주의하시고 그 주변 시세라도 확인된 게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특약난에 주변 시세가 어디 뭐 이런 게 얼마에 했다 뭐 이런 것들을 적어두시면 좀 더 안전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다가구를 임차하시는 분들도 본인 스스로도 시세를 좀 확인하셔야 돼요. 1심에서 요게 3천만 원 인정한 것도 본인의 책임을 75%나 물은 거예요, 사실은. 중개사한테 25% 책임만 물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최근에 법률신문을 보다가 좀 독특한 판결이라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